안녕하십니까. 예, 10주차 인터넷 수업 인강 때문에 이제 녹음실에 왔는데요. 근데 어쨌든 아직 학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인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인강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몰라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사회도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고 일상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줄 기대를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게 돼서 언제 다시 선생님들과 수업을 같이 하게 될지 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좀 잘 지내셔서 무탈하게 코로나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시기를 좀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제10장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부를 하면서 10주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좀 잠시 좀 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수업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방침이 오는 대로 선생님들과 좀 잘 논의해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슬기롭게 한번 같이 이 시기를 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배웠죠. 9주차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젠다가 뭔지 찾아내고 그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들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 전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안서를 낸다라고 해도 제안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적,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하위 목표 정하고요. 네 번째 실천 방법, 어떻게 실천할지 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산에 관한 거, 여섯 번째가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마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천 방법이나 해서 여기까지 이런 방법,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라는 게 뭔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안서를 낸다거나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실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도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요즘 그 매스컴에 한참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정신대 문제를 많이 다뤘던 평화연 정신대 공부했던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그분이 대표로 계셨던 그 단체에 정신대 어르신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매스컴에도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사용처, 그 다음에 2018년도 자녀 잉여금액이 2019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이슈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기관의 하나를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슈 중에서도 재정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보이냐 하면 우리가 늘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책무성, 그다음에 투명성, 재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개인 사기업이었고 영리기관이었다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큰 관심을 안 받았겠죠. 아니면 경찰에 아니면 법원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세무서나 아니면
관련된 재반 기관의 어떤 감사나 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 비영리 기관이고 사회복지 기관에 관한 문제여서 국가의 지원금, 지방자치의 지원금 아니면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용되어 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될 의무와 책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실망이 굉장히 큰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의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외적인 언급도 보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그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험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본인의 뜻과는 전혀 의도치 않도록 국가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 사회적인 옹호자, 사회적인 대변자의 목소리였던 기관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로 불투명했고 채무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했다 하는 부분들은 요즘의 사회복지적인 어떤 생각으로 아니면 시민사회의 어떤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공공성 아니면 책임성이 그렇게 의식이 약하다라고 하면 과연 그 큰 집에 가서 또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떤 올바른 일들을 하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어떤 민의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가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들도 부분 중에서도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예산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쓰여지고 관심이 많은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예산이라는 게 무엇이고 예산 집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회계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나 그 마지막에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성과 책무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 첫 번째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공부하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적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그램 예산의 항목들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방법이 국가의 재정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재원,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통한 응찰, 아니면 사회적인 계약에 의한 방법들, 아니면 기부금이나 후원금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회계의 투명성들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임성이나 책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수업을 함께 들어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게 뭐냐?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건,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투입되는 과정들이 1부터 끝까지가, A부터 Z까지가 바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자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 다음에 배분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하고 재정 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루어내기 정신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발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정적, 심리적인 어떤 보상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대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들어갈 거고요.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돈이 모아졌으면 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원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돈이, 재정이 모아진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항목별로 나누는 거.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데 쓰면 전체적인 홍보하는데 전체 우리 예산 중에 몇 프로를 하는데 배정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지원을 위한 부분들은 또 몇 프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그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재정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소요되는 재원들이 바로 다 예산이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란 뭐냐? 첫 번째,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상에 있는 수입과 지출 활동을 관리하고, 수입은 들어오는 거죠. 지출은 나가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한다. 예산상의 수입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입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출 활동은 뭐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재정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건 뭐냐? 재정관리라는 것들을 예산을 관리하는 게 재정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재정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을 동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중에서 얘기하는 예산이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 사용되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1개년이죠. 기관 전체의 예산.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은 항목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각 프로그램별로도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게 이제 사회복지 기관의 이런 예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안서 프로포잘을 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제안을 내서 그 프로그램들을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그램별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의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외부 예산을 따서 외부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별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정 기간 동안의 기관 활동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 이게 바로 예산이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금전적으로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계획으로 보고 조직의 연도별 청사진을 금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력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의 재원으로서 예정되어 있는 수입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입 예산이 범위 내에서 수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나 또 요즘에 남성분들도 많이 하시죠. 용돈 관리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나의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 결혼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오면 세입이 되는 거죠. 그게 1년이면 1,200만 원. 예를 들어 상여금을 받은 총 얼마를 받아서 세입 예산이죠. 세출 예산. 우리들이 결혼 상여금을 하면서 여가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취미 생활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또 식재료를
아니면 또 주택을 계속 임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항목별로 세출 예산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세입 예산이라는 건 꼭 범위 내에서만 수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끔 아까 가정에서 얘기 드렸어요. 저희 형님이 뭐 갑자기 상여금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집안에 선사하는 땅을 팔아서 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 다 나눠야 되니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뭐 용돈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세입 계산 계획 외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계획했던 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입에 대한 예산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계획서라는 거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예산에 대한 변화는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관계기관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선집행이 된 바로라도 다시 어떠한 일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관리고 재정관리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산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입니다. 학문적으로 풀어서 봤을 때는 어떠냐? 벙크헤드라는 연구자는 국가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필요한 집단적 활동의 종류를 금전적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벙크헤드와 마이너는 1년 동안의 금전적인 수행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화이트는 국가 사업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견적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로스는 예산을 미래지향적인 행동 계획으로 간주하고 조직이 필요한 자금의 내년도 청사진을 금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예산이다.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구체화한 재정 계획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노마는 프로그램 예산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조직 목표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일정 기간 여기는 이제 다 1년 단위 보통의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이 1년 단위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1년 단위 회계년도 안에 국가 세무 회칙상 1개년도를 하고 되어 있으니까 단기 회계년도 안에 이제 프로그램 얼마큼의 수입을 하고 얼마큼의 지출을 할 건지를 해놓는 계획서 이게 바로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